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퇴직금 5억 이상을 받은 은퇴자들의 무려 78%가 5년 만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은퇴 직후에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라고 확신했다는 점입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68세 박현철 씨는 교직 35년 차에 명예퇴직하며 퇴직금 6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까지 있었으니 노후가 걱정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파트 관리비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현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 2년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여유롭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쓰러진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부산의 72세 김용현 씨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이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큰 아들의 사업 실패로 2억을 지원하고 작은 아들 아파트 구입에 1억 5천만 원을 보태줬더니 남은 돈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죠. 김용현 씨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퇴직금 5억이면 평생 쓰고도 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들 도와주고 병원비 나가니까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서울 강남구의 71세 최영진 씨는 더욱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공기업 사장으로 퇴직하며 퇴직금과 주식 옵션을 합쳐 총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영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은퇴 후 첫 해에만 1억 5천만 원을 썼어요. 매달 1천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여행비, 골프비, 친구들과의 모임비까지. 그때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운 속도였어요.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전국 은퇴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84%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첫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조사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평균 60% 이상의 자산이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면 이는 은퇴자들의 자산 고갈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퇴직금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빨리 돈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10년간 은퇴자 3,200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잃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허니문 증후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가들에 따르면 퇴직 직후 은퇴자들은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심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평생 처음 누리는 자유와 목돈이 만나면서 지출 통제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 상태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66세 정순호 씨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견 건설회사 상무로 퇴직하며 퇴직금 4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순호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퇴직 첫 달에 평생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3주 동안 800만 원을 썼죠.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4억이 넘는데 800만 원쯤이야 하면서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초기 3개월 동안의 지출 패턴이 향후 5년간의 자산 변화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월 지출액이 퇴직 전 월급의 80% 이상인 경우
5년 내 자산 고갈 위험이 92%까지 치솟는다는 것이죠. 정순호 씨의 경우도 정확히 이 패턴을 따라갔습니다. 유럽 여행 후 골프 회원권을 샀고 새 차를 장만했으며 친구들과의 모임도 잦아졌습니다. 한 달 지출이 평균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였죠. 1년 만에 1억 원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3억 8천만 원이 남아있다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요구였습니다. 인천의 69세 윤명수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큰딸이 아파트를 사겠다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요청했어요. 퇴직금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 뒤 작은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가족관계학회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은 부모의 76%가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도움 요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89%가 거절하지 못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평균 지원 금액은 퇴직금의 35%에 달했습니다. 윤명수 씨는 결국 퇴직금 5억 원 중 3억 2천만 원을 자녀들에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 큰딸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고 작은 아들의 사업도 부도가 났습니다. 자녀들은 다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윤명수 씨에게 남은 돈은 1억 8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였습니다. 대한의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후 평균 의료비는 연간 420만 원이지만 중증 질환 발생 시에는 연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의 74세 이영호 씨는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퇴직 3년 차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응급수술비만 2,500만 원이 나왔고 그 후 1년간 치료비와 재활비로 4,8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민간보험이 있었지만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2천만 원뿐이었죠.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은퇴 후 5년은 자산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20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적 충격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 은퇴자 자산 소모 속도로 계산하면 10년 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현재 43%에서 무려 6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함정이라는 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73세 김재현 씨의 사례는 이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7억 원을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전문가가 관리해주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 만에 2억 8천만 원이 손실났습니다. 김재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수료만 연간 2,800만 원씩 나갔어요. 수익이 나면 성과보수까지 추가로 떼어가고요. 3년 동안 수수료로만 8,400만 원을 냈는데 정작 제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의 78%가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수익률은 광고와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은퇴자들의 금융 문해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70세 박영숙 씨는 더욱 극단적인 피해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4억 5천만 원 전액을 해외 부동산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가 2년 만에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월 500만 원씩 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계약서도 다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해줘서 덥석 투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완전한 사기였어요. 하지만 금융 사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내 연쇄 파산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의 자산 고갈이 자녀 세대까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확산되는 비율이 무려 8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67세 최민호 씨 가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민호 씨가 퇴직금 6억 원을 자녀들 사업 투자와 아파트 구입에 모두 지원했는데 2년 후 자녀들의 사업이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최민호 씨는 물론 두 자녀 가족까지 모두 경제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최민호 씨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자식들까지 망하게 만들었어요. 큰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됐고 작은 딸은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연쇄 파산이 3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조사에 따르면 조부모의 자산 고갈로 인해 손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에 영향을 받는 가정이 전체의 6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천의 75세 정영자 씨는 더욱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손자의 유학비와 며느리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지만 자녀들은 연락조차 피하고 있습니다. 정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있을 때는 효자 효녀였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와요. 명절에도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전문가들은 이를 가족경제 생태계 붕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현상이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런 연쇄 파산을 경험한 가족의 이혼율이 일반 가족보다 3.7배 높고 우울증 발병률은 5.2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무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비극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은퇴 교육 시스템은 돈을 모으는 방법만 가르칠 뿐 정작 중요한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방법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는 은퇴자 빈곤이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건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늘려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장 해결책 제시 일부.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퇴직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오히려 늘려나가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성공적으로 자산을 관리한 은퇴자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69세 정순재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견 제조업체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이 5억 2천만 원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자산이 6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순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하지만 퇴직 첫날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죠. 그 계획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재 씨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4개의 통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개발한 자산관리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은퇴자의 92%가 5년 후에도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김영호 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3억 8천만 원을 4개 통장에 나누어 관리했더니 4년 후 자산이 4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돈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으면 안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각 통장마다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진이 이 4개 통장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관리 방법 대비 자산 보존율이 무려 340%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68세 박미경 씨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받은 유족연금과 퇴직금 총 4억 원을 이 방법으로 관리했는데 3년 차에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리 비상금 통장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도 수술비 2,8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박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비상금 통장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노후설계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개 통장 시스템을 사용하는 은퇴자들의 평균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 은퇴자보다 68% 낮았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광주의 74세 이명수 씨는 이 시스템 덕분에 자녀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명확하게 관리되니까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범위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명확해지니까 오히려 자녀들도 이해하더라고요. 지금은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재정관리 전문가들은 이 방법의 핵심을 심리적 분리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돈을 목적별로 나누어 놓으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느껴지지 않아 함부로 쓰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또한 각 통장마다 명확한 규칙이 있어서 감정적인 판단을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도입한 후 은퇴자들의 투자 사기 피해율이 무려 89% 감소했다고 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방법이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오히려 자산을 안전하게 증식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4개 통장의 구체적인 활용법과 각각의 비율, 그리고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자산을 지키고 늘려나가는 4개 통장 시스템의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퇴직금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작하는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원금 통장입니다. 전체 자산의 60%를 여기에 배정하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5억 원이라면 3억 원을 이 통장에 넣는 것입니다. 이 돈은 정말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금리의 정기예금이나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의 67세 한명철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3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묵혀두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통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돈만은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다른 지출도 절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통장으로 전체의 20%를 배정합니다. 5억 원 기준으로는 1억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이자 수입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 금액에 맞춰 생활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연금 수입이 월 200만 원이라면 월 생활비를 200만 원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인천의 70세 최영자 씨는 이 방법으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월 300만 원씩 쓰던 생활비를 연금 수입에 맞춰 180만 원으로 줄였어요. 빠듯했지만 한 달, 2달 지나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불필요한 지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으로 전체의 15%인 7,500만 원을 넣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이 통장의 돈은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해야 하며 언제든지 즉시 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의 72세 김철수 씨는 이 비상금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했을 때 이 통장이 있어서 가족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수술비 3,200만 원이 나왔는데
비상금으로 해결하고도 아직 4,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전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행복통장으로 나머지 5%인 2,500만 원을 배정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취미생활, 여행, 손주들 용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이 통장이 있어야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69세 박영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씩만 써도 1년에 한 번은 좋은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손주들 생일 선물도 부담 없이 사줄 수 있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 돈이 있어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각 통장의 목적을 절대 바꾸지 마세요. 원금 통장의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행복 통장의 돈을 비상금으로 쓰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둘째, 처음에는 비율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3억 원이라면 원금 통장에 1억 8천만 원, 생활비 통장에 6천만 원, 비상금 통장에 4,500만 원, 행복 통장에 1,500만 원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뒤 한 달, 두 달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비율을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셋째, 자녀들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세요.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행복 통장 범위 내에서만 하고 그 이상은 어떤 경우라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부산의 73세 이동원 씨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요청했을 때 행복 통장에서 2천만 원만 도와줬어요. 더 달라고 하더라도 절대 다른 통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원칙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의 핵심은 시작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통장 4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첫 달만이라도 이 비율대로 실천해 보세요. 돈이 보이지 않으면 안 쓰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6개월 후, 1년 후 이 4개 통장 시스템을 실천한 분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킨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71세 정광수 씨는 1년 전 퇴직금 4억 3천만 원을 이 방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산이 4억 9천만 원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정광수 씨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자식들이 돈 얘기만 나오면 저한테 기대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니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됐죠.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와요. 부산의 68세 김순덕 씨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받은 총 3억 8천만 원을 이 시스템으로 관리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자산이 4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홀로 된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개척했다는 점입니다. 김순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걱정이 없어지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요리교실도 다니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행복통장에서 나오는 용돈으로 손주들 선물도 사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대전의 73세 박명호 씨는 의료진들까지 깜짝 놀라게 한 사례입니다.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수술비 4,200만 원을 비상금 통장에서 즉시 해결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박명호 씨 가족은 정말 침착하더라고요. 환자분도 돈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회복이 훨씬 빨랐습니다. 광주의 69세 이영숙 씨는 이 시스템 덕분에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행복통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3년 동안 준비해서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마음의 여유 때문이었어요. 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인천의 74세 최동식 씨 부부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 3년째인데 자산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한층 돈독해졌습니다. 최동식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돈 문제로 아내와 다툰 적이 많았어요. 어디에 얼마를 써도 되는지 기준이 없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각 통장마다 목적이 명확하니까 갈등이 없어졌어요. 어제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고요. 한국노후설계연구소가 이 시스템을 3년 이상 사용한 은퇴자 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산 증가율은 평균 18%였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84% 향상되었으며 우울감은 72%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돈 관리 방법이 삶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노인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의 원인을 통제감의 회복에서 찾습니다.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76세 김태호 씨는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진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알고 나니까 돈이 제 편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노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시작에서 출발했습니다. 통장 4개를 만드는 것, 돈을 비율에 맞게 나누는 것, 그리고 한 달만이라도 원칙을 지켜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퇴직금 6억을 받고도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된 분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첫 번째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